부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인정사정 없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거래할 필요가 없이 살라는 뜻도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값을 치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주라는 뜻이다. 거래 때마다 당신이 받는 것보다 많은 현금 가치를 거래 상대에게 되돌려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받는 것의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되돌려 줄 수는 있다. 이 책을 만드는데도 사용된 종이, 잉크 및 기타 재료들의 가치의 합이 책 가격보다 낮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에 담긴 내용 덕분에 수천 달러를 벌어들이게 됐다면 책을 판 사람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아니다. 약간의 현금을 받고 엄청난 사용 가치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한 점 있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라면 이 그림은 수천 달러의 가치가 나간다고 치자. 내가 그 그림을 베핀레이로 가져가서 영업 능력을 발휘해서 그곳에 사는 어떤 에스키모에게 500달러어치의 가죽을 받고 그림을 팔았다면 나는 그에게 부당한 짓을 한 것이 된다. 그 에스키모에게 그림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은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에스키모에게 똑같은 털가죽을 받고 그림 대신 50달러짜리 총을 주었다면 에스키모 입장에서는 훌륭한 거래를 한 셈이다. 총은 그에게 쓸모가 있다. 총을 이용하면 에스키모는 훨씬 많은 털가죽과 음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은 모든 면에서 그의 삶에 도움이 되며 그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경쟁 단계를 벗어나 창조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거래를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파는 물품 중에서 고객에게 그 가격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물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자. 경쟁에서 이겨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에서 남을 물리쳐야만 하는 업종에 몸담고 있다면 즉시 그 업종을 떠나라. 모든 거래에서 현금으로 받은 것 이상의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렇게 되면
모든 거래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직원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라면 급료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직원들로부터 뽑아내야 한다. 그 대신 발전을 원하는 직원은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의 원칙이 가득한 업체로 만들어라. 당신이 이 책에서 얻는 것을 당신 직원들은 당신의 업체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이 불을 향해 밟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업체가 되어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마다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 물질에서 불을 일궈낼 수 있다고 해서 부가 허공에서 그냥 만들어져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재봉틀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방이든 어디든 누가 만들지도 않은 재봉틀이 그냥 뚝 떨어질 때까지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대고 재봉틀 생각이나 계속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재봉틀을 원한다면 재봉틀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재봉틀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을 향해 오는 중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져라. 일단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면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재봉틀이 당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믿어라. 재봉틀은 분명히 도착한다는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생각이나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재봉틀을 이미 당신의 것으로 여겨라. 그럼 그 재봉틀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될 것이다. 혹시 당신이 메인에 살고 있다면 텍사스나 일본에서 온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진 어떤 거래를 통해서라도 결국 당신은 원하던 것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은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어서 서로 교류하며 이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라. 좀 더 나은 삶, 좀 더 충만한 삶을 구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의 바람이 기존의 재봉틀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수백만 개의 재봉틀을 더 만들 수 있으며 인간이 열망과 신념으로 특정 방법에 따라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을 작동시키는 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은 확실히 재봉틀을 가질 수 있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도 당신이 원한다면 확실히 가질 수 있다. 주저 말고 더 많이 요구하라.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너희에게 왕국을 주신다 라고 예수는 말했다. 당신 내부의 근원 물질은 당신이라는 형상을 통해 가능한 것은 모두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장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것,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갖기를 바란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은 전능한 존재가 좀 더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의 하나인 것이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젠가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자 심통이 난 꼬마를 본 적이 있다. 꼬마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골이 나 있느냐고 물었더니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다. 머릿속에서 음악이 맴도는데 손이 그걸 못 따라가요. 꼬마의 머릿속에서 맴돌던 음악이란 바로 근원 물질에서 비롯되는 충동으로 이 충동에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가능성이 다 포함된다. 그 꼬마를 통해 음악적인 모든 것이 표현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 즉 근원 물질은 인간을 통해 살고 행하고 즐기고자 한다. 신은 나는 인간의 손을 빌려 장대한 건축물을 짓고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고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 나는 인간의 다리로 하여금 내 심부름을 하게 하고 인간의 눈으로 내 아름다움을 보게 하고 인간의 혀로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게 하고자 하며 또 이와 같이 말한다. 가능한 모든 것이 인간을 통해 표출되고자 한다. 신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자들은 피아노를 비롯해 다른 모든 악기를 갖게 되어 각자의 재능을 극한까지 발전시키기를 바라며 미적 감각이 탁월한 자들은 주변을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각지를 다니며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또한 신은 옷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자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라며 좋은 음식을 음미할 수 있는 자들은 인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신은 왜 이렇게 되기를 원할까? 바로 신 자신이 사람들을 통해 즐기고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신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진실을 찬양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뜻을 세워 행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의 열망은 신이라는 이 무한 존재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에 다름 아니며, 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작은 소년을 통해 그가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큰 부자가 되고자 갈망하는 것에 대해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은 신을 향해 이러한 열망을 집중하여 표현해 내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점을 난감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가난과 자기 희생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들은 가난이 신의 뜻이며 자연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신이 천지 창조를 이미 끝냈으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한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잘못된 생각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저 근근히 생활을 유지할 정도 이상으로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제 어떤 학생의 경우를 떠올려 보기로 한다. 나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떠올리고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강하게 투영하라는 말을 해줬다. 그는 아주 가난했고 셋집에서 살았으며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처지였다. 그에게 모든 부가 그의 것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그렇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 것, 즉 자신이 사는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깔 새 카펫과 추운 날씨에 난방용으로 쓸 무연탄 난로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책에서 말한 그대로 따라한 그는 몇 달 만에 이것들을 장만하게 됐다. 그러자 이제 애초에 너무 조금 바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샅샅이 조사한 그는 필요한 곳들을 모두 수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는 퇴창을 하나, 저쪽에는 방을 새로 하나 내고, 이런 식으로 그는 마음속으로 이상적인 집을 지었다. 그 후에는 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그는 특정 방식대로 살며 그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노력했다.
현재 그는 세를 내던 주택의 소유자가 됐으며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던 이미지대로 집을 고치고 있다. 이제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그는 더 큰 것들을 얻고자 전진하려 한다. 그의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졌듯이 당신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